대행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알아서 돈이 줄줄 새는 엉망인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케터님,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찾을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알려주신 3가지를 근거로 열심히 이제 서치를 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저한테 컨설팅 오는 대표님들을 보면 여러 마케팅 대행사에서 데이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그 회사 전문가신데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대행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알아서 돈이 줄줄 새는 엉망인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 찾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행사라는 게 결국 이름값 이게 되게 유명하고 좋은 대행사야 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잘 하죠. 하지만 결국에 이 대행사도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나 대행사는 사람이 들고 남이 굉장히 턴오버가 잦은 게 바로 대행사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이랑 미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대행을 맡기고 나서도 첫 달엔 이 사람이 했다가 걔가 퇴사를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내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했던 요 팀장님을 믿고 내가 하는 건데 밑에 직원이 제작을 하는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퀄리티가 떨어져.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입한테 그렇게 일을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밑에가 자주 바뀌어도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위에 팀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누군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우리 브랜드에 가기로 한 이야기 합의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이야기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제대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도 업체를 하나 이렇게 좋은 대행사로 바꾸잖아요. 바꾸면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 거 보고 미리 학습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행사를 미리 다 불러요. 시작하기 전에 그 결정된 대행사를 불러서 제가 앞에서 다 PT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력,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 우리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나갈 거고 우리는 이런 톤의 매너와 우리 브랜드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팀장이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일을 해야 되는 실무자 모두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의 브랜드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브랜드 굉장히 진지하구나.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팀장뿐만 아니라 구성원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꼼꼼하고 우리가 준 방향, 목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학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행은 말 그대로 외부의 업체에 일을 맡겨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가장 대행사에서 싫어하는 게 언제까지 될까요? 그냥 빨리 해주세요. 빨리 언제든 가능할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대행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업체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행사의 담당자들은 우리 브랜드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 적게는 2-3개, 많게는 5-6개까지도 동시에 맡아서 일이 굴러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막 엄청 더 신경 쓰거나 이렇게 사실은 하기 어렵죠. 그러려면 우리가 명확한 기준, 특히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혹은 우리 캠페인이 됐던 뭔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 무슨 요일 몇 시까지 초안 중간 과정 전달 가능하실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전화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전화로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메일로 혹은 문서와 가능한 톡으로라도 모두가 그 팀원들이 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데드라인을 서로가 인지할 수 있게끔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 때에도 이 느낌 아닌데요? 혹은 우리 브랜드 감성 잘 아시죠? 이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캠페인마다 컨텐츠의 종류마다 감성과 디테일한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도가 다르고 타겟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면 그 컨텐츠의 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컨텐츠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에 일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이런 톤을 사용해 주시고요. 이것은 타겟이 한 20, 30대 그런 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는 요 릴스랑 요 카드뉴스가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만드는 사람도 잘 이해하고 브랜드에서 원하는 걸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언제까지 해주세요 라고 명확한 데드라인 줬다고 해서 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텀이 조금 있고 기간이 한 달 정도 뭐 2주 정도 있는 거라면 중간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보통 대행사는 내가 그런 말 안 하면 끝까지 묵히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데드라인 직전에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제대로 막 디테일하게 전달을 했어도 받아보는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혹은 브랜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다가도 중간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대행사에서 캐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막 뭔가 시간이 다 지나서 결과물을 받아보고 그제서야 사실 이 느낌 아니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저희 지금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수정해주세요 하면 대행사에서도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더 퀄리티 있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본을 준 기간까지 무조건 다 기다리지 마시고 초반부터 뭔가 방향성이 우리가 바뀐 부분이 있다, 중간에 다시 알려줘야 될 게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완성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결과물을 받겠죠. 결과물이 받았을 때 여기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또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줄 때 대부분 이 느낌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광고를 했는데도 광고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대행사에서 대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대체 그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부글부글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돈을 주고 대행사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한 광고가 지난번 했을 때 CTR이 뭐 클릭한 이 수치가 좀 하락했어요가 아니라 20% 하락했어요. 30%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분석 가능한가요? 혹은 이게 이상하게 노출은 높은데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는 전환율이 좀 낮아요. 실제로 몇 프로가 빠졌거든요. 이게 왜 여기서 이탈이 많은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대행사도 내가 우리가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구나, 이 연결고리에 뭔가 놓친 게 있구나, 이 연결고리에 뭔가 이상한 게 있구나 라고 좀 더 그럼 여기서 이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러고 이게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딴 데 비하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로 퉁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구체적인 데이터 달라고. 호구가 되면 안 돼요, 대표님들. 그렇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피드백도 데이터로 좀 주셔야 거기에서도 여기 브랜드는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브랜드가 원하는 결과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도 다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행사 힘들게 구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달 캠페인에 따라서는 크게 목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용이 쓰이는 것이니까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할 것들을 챙기셔서 효율적이고 돈 아깝지 않게 대행사 비용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